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신 허반석 해결사 모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코스피가 2,625포인트 터치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급증세에 놓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단단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1시간 동안 심야상담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심야상담소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상담소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와, 정말 이 힘이 상당한데 외국인들이 정말 언제까지 이 시장에 들어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으로 상승세가 적었는데 오늘은 또 1% 넘게 상승해주면서 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외인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그 기간이 길지 짧을지, 강도가 강할지 차분하게 지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외인들은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은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개인들은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또는 계속 사야도 될까, 지금 사도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눈치 보기가 조금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결국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인들이 조금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장 후반부에 갔을 때 외인들이 조금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신다면 달러 지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엔 달러와 금리 인상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인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큰 그림 속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유, 특유의 이 연말 장세를 지혜롭게만 잘 넘어가신다면 좋은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가치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내년까지 빨갛게 물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노랑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섹터와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종목에서는 테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가 꼽혔고요. 원익 IPS를 가장 궁금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로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이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삼성전자의 네. 상승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기 그렇게 한다면 그 두 종목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캐파가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섹터 전부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
일부 배트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그 순서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이 순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짧게 조금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금속, 메탈, CVD, 자력 개발이라고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금속 배선 공정에서 쓰이는 장비인데 결국엔 도쿄 일렉트론에서 과점하고 있던 장비인데 그 부분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금속 배선 공정에만 이 장비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정, 8개 공정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공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납품이 되어 있고 여기는 낸드 핵심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익 IPS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원익 IPS 종목에 대해서는 주말에 있을 강연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테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좀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센서스라는 창입니다. 추정치인데요. 결국엔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63% 증가하고 22년도에는 11% 증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84%, 63%, 11% 한번 적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익 IPS입니다. 올해 325%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7%, 후년도에 9%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는 속도 추이가 가파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올해 663% 성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3%, 후년도 추정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들이 차트에 고스란히 좀 녹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점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자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테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구간이 내가 매도할 자리인가 매수할 자리인가를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테스도 장기 추세선을 봤을 때 그림상, 차트상 내가 매수해야 할 타이밍을 한 번씩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성장성 전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과 그 당시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조금 차분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 장기 추세선 상에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힌트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 세 종목 컨센서스 추정치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후년도까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것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CVD 자력 개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고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정치가 수정돼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앞으로의 실적도 너무 좋아질 것이고 테스 같은 경우는 140%가량이나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모멘텀이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을 좀 지켜보셨다가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허반석 해결사가 주말에도 열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해주시나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6시에 제가 공개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너튜브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제가 공개 강연회를 하는데요. 모멘텀 투자 레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종목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선정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허반석 해결사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이 실체가 있는 기업을 사라라고 해주셨는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그 정보들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상담소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13님이 보내주신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매수가는 16만 5천 원, 비중이 100%입니다. 아이고,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비중이 너무 크셔서 좀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세워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16만 5천 원에 100%를 사진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주셨습니다. 짧게 추세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세선 이렇게 조금 한번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 좀 급등해 있는 종목이에요. 5만 원짜리 종목이 3배 이상 현재 주가를 간 모습인데요. 그 상승 모멘텀이 어떤 거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양호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추세선상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한 기관 수급에 의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엔 이 장기 추세선을 뚫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5만 원짜리 종목이 현재 16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연말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00%라는 비중이 솔직히 한 종목에 일명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정보를 갖고 계시면 쭉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샅샅이 보지는 못했지만 차트상 그리고 수급상 그리고 기업의 실적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3분기 실적도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봤을 때에도 기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 약 300억 가까운 물량을 삼자 배정으로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전망성이 좋으나 주가의 변동성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까지도 조금 대외 변수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조금 한번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한번 이탈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금 대비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추세선 이탈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15만 원을 터치하거나 깰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좋으시니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한번 참고사항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번 줄였다가 이탈하면은 15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세워드렸어요. 다음 문자는 6521님이 보내주신 KPX 생명과학 매수가는 17,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아마 내려왔을 때 사신 거면 조정을 많이 받아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KPX 생명과학을 지금 17,500원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는지, 뭐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안 하셨는지 수익 실현을 안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17,500원에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고점이 34,000원이었는데 17,000원이면 반값으로 세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차트상 보면 10,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습이고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매도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기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추세가 수급이 누군가가 받쳐두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는가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손실이 났습니다. 별도 기준이기는 한데요. 지금 손실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상 현재 15,500원 구간을 지지해 두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매수하고 갖고 계시는 이제 0082 시청자님께 더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드리고는 있지는 않은데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요. 뚜렷한 매수세가 없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하도 횡보를 할 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시거나 조금 손절하셔가지고 아니면 나는 죽어도 손절을 못해요라고 한다면 더 사지는 마시고 한번 반짝하는 급등을 한번 노리셔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으시니 일단은 종목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자세하게 얘기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오늘 허반석 해결사와 함께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디바이스 ENG를 갖다가 2, 3년 디바이스 전에 샀는데 ENG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그거 너무 높게 들어가갖고 걱정이 됐어요. 너무 높게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29,500원에 샀습니다. 29,500원의 비중은요? 15% 조금 안 되는데. 15%. 예, 예. 오늘이나 어제 사신 거예요? 한 3일 됐습니다. 3일 되셨고 조금 전고점 찍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왜 이거- 사셨을까요? 예? 왜 사셨을까요? 글쎄요. 그게 좋다고 해서 누가 샀는데 네, 그 사고 보니까 좀 높고 네. 종목 괜찮은 것 같으면은 또 네. 떨어지면 조금 더 살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네네 조금 안 실적 됩니다.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이고 예 그런 부분인데 차트상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게 12월을 조금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심하는 게 짧을지 길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은 탄탄하고 좋은데 예. 누군가가 예. 나는 차익 실현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나오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적어도 15,000원짜리 종목이 3만 원을 가면 2배 간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2만 원 언저리에 있는 매수가가 2만 원인 분들까지도 조금은 참아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22,000원까지. 2만 원에 사신 분들은 22,000원까지 한번 버텨보려면 버텨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3만 원 가까운 데서 사신 분들은 22,000원 오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급등하면 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신다고요? 아니 급등하면 더 급등하면은 네. 3만 원 하여튼 약간 수수료 손해 안 네. 보고 하면 그 정도로 나왔다가 그래서 다시 저도 들어가면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 매수가 위로 기회를 주면 예. 일단은 나오셨다가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조금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래 너무 저는
예. 네. 추가 매수는 어떻게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서 상담 추가 드리네. 매수를 하시더라도 예. 적어도 25,000원 정도까지 오면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25,000원까지. 예. 25,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 밑으로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적어도 23,000원까지. 예.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조정이 나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이 추세선상 올랐으니까, 그지? 그렇게 예. 보이기 때문에 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라면 비중을 아예 다 줄이시던가 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적어도 25,000원 언저리 왔을 때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예, 3만 원 성공 위에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점 매수하셔서 걱정이 크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세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실천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서희건설이요. 서희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00원, 1,200원에 비중이요. 20%요. 20%. 혹시 11월 달에 사셨어요, 이 종목을? 아니요, 옛날에 샀어요. 예전에 사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익권에 계시네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환기 종목 지정을 당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또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한지 종목은 옛날부터 붙어 있었는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래도 수익 중이셔서 일단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이 감사합니다. 좋게 나온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사모펀드에서 좀 매수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지금 3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먼저 확인하고 보면 3분기가 영업이익이 460억을 넘겼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35%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내년도 컨센은 올해만큼만 해주면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업 경기 중에서 서희건설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는 좀 안전하신데 앞으로 지금 약 1,400원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해주는 부분이 반복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밑꼬리가 없이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에는 수익 실현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할 수도 있나요? 지금 건설 경기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박스권 장세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1,350원 권역에서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럼 그 박스권을 탈피를 이번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실적 전망치를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좋아진 거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만큼 서프라이즈한 부분들은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단가만 높아지지 조금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진짜 이거 안 올라가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건설 경기 자체가 지금 이제 조선업 쪽에서 약간 돌고 있잖아요. 수주들은 네. 받았고 이제 수주해서 완성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직 그 순환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 매수는 조금 참아주시고 그리고 1,300원을 조금 익절 마지노선으로 잡으셔서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1,300원 매도가를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 되나요? 종가 기준으로 밑꼬리를 안 달고 하방으로 꽉 채
연봉 캔들 기준으로 1,300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는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1,400원 넘어가서 추가 슈팅이 나오는 것도 조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안 깨면 보유하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서희건설 자세히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8만 1,000원요. 20%요. 18만 1,000원에 20%. 조금 손실권에 계시고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사셨을까요? 8월 달 중에 사는 것 같아요. 8월에 사셨어요? 네네네. 그럼 19만 원 넘어가도 안 사셨던 걸까요? 네네. 그러면 조정 나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셨어요? 아, 예, 추가 매수 한번 했어요. 아,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가 18만 원이요? 네네. 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길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년 이맘때쯤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높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16만 원에 사가지고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1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버텨볼 만한 맷집이 있어요. 그죠? 인내심을 네. 좀 가질 수 있는데 18만 원 위에서 사셔가지고 17만 원까지 주당 10,000원 이상의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면 네. 솔직히 조금 기분은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전망은 좋아요. 뭐 수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현대차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전망은 네.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부분인데 12월 달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매수를 하고 다시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잘 버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네. 네, 한 17만 5천 원대부터 언제 살까 조금 노려보시면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전략적 매매가 되실 것 같아요. 아, 17만 일단 원 기업에 대한 정도에서. 성장성이나 모멘텀은 확실한 부분이다. 친환경, 수소, 전기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사업까지도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네. 전략적으로 매매하실지 아니면 나는 묻어두고 1년 뒤에 볼란다. 이런 마음가짐이실지 선택을 하셔서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현대차 실적 좋다고 하니까 한번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큰 수익 나셔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SK 케미칼요. SK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2만 3,500원이고요. 네, 35%예요. 42만 3,500원에 35%. 네, 조금 맞습니다. 손실 보고 계시고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조금 우량주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것을 그 전에 내가 몇 번을 넣었다 지금 다시 빠져나왔다 몇 번을 좀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지금 오늘 또다시 이제 매입을 했어요. 네. 이제 장중에 좀 2시 넘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그 얘기가 좀 도는데 내용을 보니까 애인이나 뭐 기관 또 연기금 이쪽에서 매도 없이 그냥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그 하향으로 밀리고 막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차트상 보면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연말 장세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이자에서도 효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들, 모더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용법에 따라서 90%와 62%, 그래서 결국엔 평균을 내서 70% 정도의 효능이다. 다만 상온에서도 보관이 일정 부분 가능하고 냉장고 수준에서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효능에 대한 부분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백신 관련 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너무 뉴스에 휘둘리는 장세가 조금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급등하고 실망 매물 출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잘 견디고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반에 대량 접종이 되는 그때가 조금 더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엔 3만 명 정도의 FDA에서 기준을 정해준 임상시험군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부작용이 일반에 대량 접종됐을 때 뭐 1,000만 명, 3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났던 부작용이 나왔을 때에는 결국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뭐 생산했던 거 전량 폐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리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매수가 위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특히 45만 원 권역까지 조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연말을 조금 편안하게 보내신 이후에 예. 다시 한번 적어도 40만 원 언저리에서 분할로 사들여가는 그런 전략적 대응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기관의 수급이 누구나 다 들어오면 또 모르는데 투신 금융투자에서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타 예. 법인에서 오늘 조금 매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양도세 회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은 예. 도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허반석 해결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담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고민 해결들 방송 외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채팅 상담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매수가는 8만 원. 비중 20%인데 매수 잘하셨네요. 근데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서 어제 셀트리온 패밀리가 요즘 참 잘 가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서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신다고 한다면 3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뉴스도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치료제, 백신, 뭐 셀트리온, 뭐 서 회장님 입에서부터 나왔던 자신감들이 결국엔 이제서야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뭐 예측 가능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좀 속된 말로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뭐 결과로 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기업의 강한 자신감 정도로 좀 말씀을 뭐 이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사 합병에 있어서 최대 수혜나 아니면 3사 합병을 하면서 서정진 회장의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간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딱 사셨다고 한다면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부터 가져오셨다면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뭐 능통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자. 셀트리온에서 나온 약품이 일반에게 접종되는 그 시점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 접종된 이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SK케미칼 말씀드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두 3만 명뿐만 아니라 1,000만 명 이상에게 접종했을 때 뭐 과학자들도 의학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그때 변동성의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그 대박님께서 네. 마음속 목표가가 1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 14만 원 도달 가능할까요? 14만 원이 목표가시면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오. 14만 원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왔다. 14만 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찍 왔다 싶으시면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처럼 12만 6천 원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14만 원까지 갔을 때 수익 실현도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버티실 수 있으면 언제까지 버티시냐? 일반에 접종되는 순간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채팅 김미숙 님이 보내주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는 27,300원, 비중 10%고요. 반도체 장비 종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 관련된 네. 종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7,3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조금 기업을 조금 혼돈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 부분이고요. 뭐 장갑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CCTV나 뭐 IT에 대한 부분들 일부분 하고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 꾸준하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업의 이제 성적, 이제 실적을 보면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돌파하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 4분기에 어떤 실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차트는 아직까지 잔잔하다라는 부분들, 매수를 잘 하셨다. 언제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올랐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이 바닥 종목은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가 없다 또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을 조금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7,300원은 뭐 하방이 25,500원 정도까지도 있고 비중이 10%시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25,000원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면 기업 실적에 걸맞는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채팅 또 바로 읽어드릴게요. ABC님이 보내주신 KM 매수가는 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마스크주로만 엮여서 갈 듯 안 갈 듯 하다고 하는데 거의 종가랑 지금 비슷하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실까요? 네, KM 같은 경우도 조금 장기 추세를 조금 본다고 하면 다시 지켜줘야 할 자리를 조금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저점 차트상 저점 구간에 이제 딱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횡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추세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추세 하단부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부분을 누군가가 이 추세 하단을 지켜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하방으로 매물을 던지지 않으면 차트나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또렷한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서프라이즈 어닝을 계속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M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성장성을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되는 뭐 소재, 그리고 부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의 전망,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3,500원이면 13,500원 그 구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13,000원 권역이시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 보유해 보시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M까지 유튜브 채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바로 전화 상담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 예, 유더스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27,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30%입니다. 27,000원에 30%. 아유, 예. 많이 고점이시네요. 신규 상장주라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아유, 그 새내기 주식이래요. 한번 사봤어요. 아, 한 번 그냥 사보셨어요? 예, 새내기 주식들이 그때는 또 약간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 한 서너 달 전에 새로 그 상장된 주식이라서 샀는데 네. 아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 해갖고 네. 예, 그 다른 상장 제약 바이오들 주식의 흐름을 보면 상장 IPO를 한 이후에 6개월 정도는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약 70% 이상이 다 그러하다는 통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예. 이제 보호예수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물량들이 시장의 IPO를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차분해지고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부터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이니까 뭐 내년 연초부터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아래로 추가 하락은 안 나온다라는 그런 조금 안도감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표현을 해주셔서 동일하게 표현을 해보면 새내기 주를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과감하게 30%를 담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6개월부터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 주가 차트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연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적어도 25,000원을 조금 다시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전화도 주셔서 재차 우리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본전은 좀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리면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시고 그 이야기를 나눌 시점이 주가가 25,000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버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위더스 제약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이수 베타스시스 이수 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원에 10%요. 아, 5,500원에 10%.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좀 큰 손실 보고 계신데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타 방송 보고 따라 샀어요. 아, 다른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9월 중순쯤에요. 9월 중순이요? 네. 그러면 지금 단기 고점에서 조금 사셨어요, 그죠? 예, 아주 최고 고점인 것 같아요. 조금 속이 쓰리실 것 같아요. 조정이 지금 뭐 한 4,000원 언저리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업을 조금 찬찬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뭐 턴 어라운드 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해보자면 2018년도에 75억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럼 네. 올해 75억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단순하게 18년도 주가까지 회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거래량이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이 구간 4,000원을 뭐 예. 굳이 깨야 되느냐? 뭐 그냥 이 수준에서 횡보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횡보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곳을 매도 자리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4,000원 위아래로 100원 정도 그러면 3,900원부터 4,100원까지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움직여 줄 건데 지금 지난해 6월 달에도 거기서 매도 자리 맞고 코로나 한번 맞고 다시 4,000원 언저리에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5,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4,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예. 이 자리에서 다시 동일하게 이 횡보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조금 차트상 흐름을 좀 봤어요. 네. 다행히도 흑자 전환,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 차트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저는 갖고 싶어요. 예. 그리고 현재 수급을 조금 보면 금융 투자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네. 바닥자리, 이 박스권의 바닥자리 4,000원 위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도 PCB 회로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전자 이런 섹터로 좀 속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제가 지금 딱 열어놓은 2019년 6월 달부터 오늘까지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버텨보는 그런 전략도 좋고요. 여력이 네. 되신다고 한다면 4,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조금씩 더 비중을 확대하셔서 단가를 낮춰주신다고 한다면 5,000원을 넘어갈 때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요? 예. 4,000원 아래에서 예, 추가 예. 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교체할까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종목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4,000원에서 손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고 어. 다른 종목을 할까 했는데 그냥 추가하는 게 낫는가 봐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시간적으로 좀 버티실 수 있다면 4,000원 네.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조금 더 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서울경제 배트맨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 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다시 지금 알려주세요.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색이 어려우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상담 문자로 2656님이 보내주신 교촌 FMB 상담해 볼게요. 매수가 33,300원, 비중 20%고 제일 비쌀 때 들어가셨어요. 네, 동일하게 지금 IPO 한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문의들이 오늘 조금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상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매물출회나 바닥을 다지는 의미에서 하락하는 기업들이 하루 이틀 그 반짝하는 순간 이후부터 6개월 정도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촌 FMB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양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신다면 버텨주셔야 되고요. 바닥 확인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들고 가보시자. 버티실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시더라도 그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버텨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외에도 이런 다양한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우리 허반석 해결사께서 무료로 강연회 열어주십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내년엔 어떤 종목들 사면 좋을지 함께 오셔서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허반석 해결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